세상을 바꿀 과학기술을 알아보는 테크노미 시간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CES 라스베가스를 다녀오시더니 뭔가 머리 스타일도 달라지신 것 같고, 예. 피곤해서 머리를 대충 했더니 아직 시차 적응도 못 하셨을 텐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CES 한마디로 정의하면 로봇이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저도 화면으로 몇 개 봤더니 유니트리 로봇을 기억하는데 권투도 하고 막 그러던데 맞아요. 일단 로봇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 스케치 좀 해주세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CES 2025 때는 정말 로봇이 보기 힘들었거든요. 제가 두세 대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냥 표정 변하는 거랑 그리고 실은 이제 2025년에도 유니트리 나왔었죠. 그리고 뭐 약간 이제 감정을 표현한 로봇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모든 전시관에 특히나 이제 우리가 말하는 AI 쪽이 뭐냐면 놀스 쪽은 거의 뭐 로봇이 다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관이 있었던 웨스트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원래 되게 큰 덩치의 뭐 모빌리티나 차 같은 게 있었는데 이번에 좀 특징적이었던 게 전통차 회사들은 차를 안 가지고 나왔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차 회사나 아니면은 기존의 차를 안 하던 곳들이 차를 가져 나왔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소니 혼다가 아필라라고 하는 모델 몇 년 동안 계속 프로토타입이 나왔는데 이제 올해 최초로 이제 미국에서 양산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중국의 지리 자동차 이런 데서 이제 전기차 뭐 이런 것들 나오긴 했는데 제일 큰 부스는 현대였거든요. 근데 네. 현대차 부스 뭐 어른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들어가면 로봇 그러니까 자동차는 거의 뭐 그냥 그 약간 조립용으로 샘플로 보여주려고 있는 거 한 대고 뭐 새로 나온 건 없고 거의 다 로봇이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그냥 뭐 처음부터 끝까지 로봇판이었고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휴머노이드 사람처럼 생긴 로봇 말고도 네. 다양한 형태의 로봇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 중에서 저는 좀 오히려 인상적이었던 게 언론에서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화장실 청소해주는 로봇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사람처럼 안 생겼나 보죠?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화장실 청소 도구 있잖아요. 도구처럼 네, 생겼어요. 도구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솔, 그 다음에 예. 뭐 물 뿌리는 거 이런 게 있는데 거기 로봇팔이 하나 달려 있어요. 아. 그래서 로봇팔이 알아서 변기 앞에서는 솔을 꺼내서 청소를 하고 그리고 소변기에서는 물을 뿌려주고 네. 물도 이제 갈아주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봤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소변기 하나 딴데 한 3분 정도 걸린대요.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이 뭐 예를 들면은 한 층에 큰 쇼핑센터에서 여러 개의 화장실이 있는데 얘를 밤에 풀어놓으면 얘가 이제 3분씩 하나씩 닦고 다닐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미 한 6만 달러 정도에 팔린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나 이런 데서는 이미 많은 군부대라든지 쇼핑몰에서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올해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게 재미있고 신기한 것도 많지만 이게 진짜로 우리 현실에 올 것인가라고 할 때 이제 진짜로 현실에 오겠는데 야 이게 좀 양산이 되겠는데? 라고 하는 포인트들의 로봇들도 좀 많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어떤 시사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현실 코앞에 바로 다가온 로봇의 세상을 보고 오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저희는 화면에서 단편적인 모습만 보다 보니까 뭔가 오해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오해할 만한 포인트가 있다면 뭘 찝으세요? 제가 이게 그 올해도 그렇지만 작년 2025년에 유니트리 로봇 볼 때부터 이거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게 있습니다. 뭔가요? 뭐냐면 이번에도 2026년 CES 유니트리 부스가 어떻게 생겼었냐면 로봇이 권투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하고도 권투하고 로봇끼리도 막 권투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 로봇이 스스로 사람한테 와서 점프 뭐 이렇게 잽도 날리고 로봇끼리 피하기도 하고 이런 줄 아시는데 네. 그게 아닙니다. 그래요? 현장에 가면 예. 이 링 끝쪽에 어떤 무표정한 연구원이 계속 오락기 조이스틱 같은 걸 잡고 움직이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조이스틱으로 네. 움직이는 모습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큰 이제 재미있는 포인트인데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실은 CES 현장에 유니트리 로봇이 막 다니니까 사람들이 와 신기하다 그러고 있는데 뒤에서 그때는 연구원이 되게 킬킬킬 거리면서 이거 실은 내가 조정하는 거지롱 이렇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피곤했는지 계속 반복을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우리가 보통 이제 휴머노이드라고 하거나 유튜브 영상을 보면 얘가 막 뛰기도 하고 막 물구나무도 서고 막 새로운 걸 많이 하니까 오히려 우리가 되게 착각 아닌 착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뭔가요? 로봇 휴머노이드는 오히려 사람은 익숙하게 하는 걸 되게 잘 못한다라는 거. 그리고 얘가 아직은
완벽하게 자율주행되는 게 아니라 이제 껍데기가 이제 완성되고 있는 거다. 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왜 로봇이 일반적으로 우리만큼 잘 못 움직인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릴 때 저도 이번에 실은 많은 로봇에서 우리나라 로봇에서도 많이 나가셔가지고 많은 분들하고 좀 인터뷰하면서 많이 느꼈던 건데 네. 예를 들면은 로봇은 이제 아마 이제 이쪽을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휴머노이드가 그냥 서 있는 게 원래 되게 힘들어요. 네. 이게 두 발로 서 있는 것 자체가 원래 힘든데 사람은 잘 서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하나 힘들고 두 번째로는 이것 때문에 또 올해도 되게 포인트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니티 같은 로봇은 되게 엔터테인적으로 빨리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예. 걔네한테 오히려 천천히 물건을 들고 움직이게 하는 게 더 힘들어요. 우리는 쿵 같은 게 더 어려운데 네.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네. 뭔가 물건을 천천히 들어 움직이는 게 더 쉬운데 반대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몸에는 근육이 있고 그 근육을 뼈를 아주 잘 지탱을 해주잖아요. 네. 근데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로봇은 모터라는 네. 건데 이 모터가 저도 이제 들은 거 트레이드 오프가 된다라고 합니다. 뭐냐면 속도랑 힘이 사이즈에 따라서 트레이드 오프 된대요. 무슨 말이냐? 이 모터를 작게 만들면서 얘를 빠른 쪽으로 가면 네. 힘을 덜 쓰게 되고 예. 쉽게 말해서 그리고 힘을 많이 쓰게 되면 얘가 느리게 되고 혹은 힘이랑 속도가 다 빠르면서도 이걸 잘하려면 모터가 커져야 된대요. 아. 그러니까 그 세 개에서의 어떠한 교차점을 잡아야 되다 보니까 예. 유니티 로봇을 보면 되게 작고 날렵하잖아요. 그래서 그 작고 날렵한 형태의 로봇에서는 큰 힘을 들기가 어렵다는 거야. 또 두 번째는 또 우리 이제 몸에 이것도 비유하면 좋은데 우리도 운동할 때 보면 PT 운동할 때 이게 무거운 거를 잠깐 들고 있으면 괜찮은데 오래 들고 있으면 여기 어깨에 텐션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열도 아프고. 예. 근데 이게 로봇은 더해요. 아. 왜냐하면 우리 몸은 그래도 근육이나 윤활유 같은 천월 윤활유가 아주 잘 돼 있는데 네. 이제 로봇은 그렇지가 못해서 무거운 거를 오래 들고 있으면 이 모터 부분에 열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되게 오히려 막 물구나무하고 쿵푸하고 이런 게 와 놀랍다 하지만 그게 로봇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쉬울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무거운 거 들고 찬찬히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더 쉽진 않다. 이게 그 구동계의 어떤 특징들 때문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래도 우리가 가장 큰 오해는 하나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됐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 주셨던 거. 이게 뒤에서 사람이 아직까지 조이스틱으로 조종할 만큼 네. 껍데기만 된 거지 아직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생성형 AI라든가 이런 것들이 먼저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거 그냥 갖다 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부터 그 싸움인데 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생성형 AI가 로봇에 적용됐을 때 뭐가 하나 빌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 무슨 말이냐면 챗 GPT가 잘 돌아갔던 이유는 인터넷에 텍스트 데이터가 많이 있잖아요. 아. 근데 로봇은 텍스트 데이터로 안 되잖아요. 공간 데이터가 없군요. 그렇죠.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로 돌려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봇이 지금부터 데이터를 제대로 쌓아 나가기 시작하는 타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생성형 AI가 있기 전에는 로봇이 데이터를 만들려면 사람이 직접 코딩을 하거나 직접 움직여줘야 됐죠.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엔비디아 여러 플랫폼들도 그렇고 쉽게 말하면 사람이 VR 기기 끼고 비슷하게 행동해주면 그 비슷하게 행동한 거를 로봇이 모방학습을 해서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한 80점에서 90점짜리 따라하고 그럼 거기서 좀 더 튜닝해주고 이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얘가 집에 있느냐 공장에 있느냐 공정에서도 어떤 라인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를 거잖아요. 근데 그런 데이터는 지금 없네.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무주공산인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중국에선 지금까지 뭐 한 거냐. 예. 야 우리가 나중에는 어차피 데이터를 누군가가 주거나 쌓아 올릴 거니까 일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이 로봇을 많이 뿌리는 쪽으로 하자라고 네.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로봇이 일단은 싸야 그래야 전 세계에서 이곳저곳 가서 사람들이 그걸 연구를 하고 뭘 할 거잖아요. 그렇죠. 써보겠죠. 네, 그렇게 되니까 지금 유니트리가 가격을 어디까지 낮췄냐면 저도 이번에 보고 되게 놀랐는데 제일 싼 모델이긴 합니다. R1 에어라는 모델이 CES 현장에서 $4,900에 나왔어요. 이야. 그러면 한
700만 원 정도거든요. 예. 예, 약간 좀 장난감 같긴 하지만 근데 그거를 사서 로봇 연구자들이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할 수 있게 하니까 네. 그 정도까지 싼 거예요. 물론 이걸 제대로 뭐 뇌까지 넣고 하려면 수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간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 정도까지 하는 이유가 지금 중국에서는 어떤 그 마인드라고 보시면 되냐면 마치 드론 생태계 예전에 생각을 해보시면 네. 지금은 거의 DJI가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과거에는 여러 회사들이 경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심천이라고 하는 셴젠이죠. 심천이라는 데서 부품 생태계를 만들고 그 부품 생태계에서 여러 곳이 조립을 하다가 경쟁을 중국에서 하다가 DJI가 살아남은 거잖아요. 네. 딱 지금 그래요. 아.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있는 수많은 로봇 제조 회사들이 심천을 중심으로 해서 또 부품은 또 생태계는 있으니까 막 조립을 해서 우린 유니티리보다 이렇게 좋아요, 저렇게 좋아요, 저렇게 좋아요 하면서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좀 어느 정도 경쟁이 정리가 되면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뇌를 제대로 이제 데이터를 쌓아 올리겠죠. 그래서 이번에 또 중국 회사들이 재밌었던 게 이 기계만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제가 다 물어봤거든요. 그럼 이거 자율로 움직여요? 그랬더니 아예 아니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 찾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그 다음에 뇌를 채우는 싸움으로 이제 그 다음 라운드가 좀 시작될 것 같은 그렇군요. 이런 느낌들도 좀 느꼈습니다. 자, 이번 행사에서 단연 주인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현대차의 자회사로 등장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이 큰 화제가 됐다고 들었는데 네. 이 로봇은 어떤 상황입니까? 뒤에서 이것도 조이스틱으로 조종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두 가지로 이제 하는데 하나는 제가 본 거고 하나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본 겁니다. 이게 두 가지의 움직임이 되게 사람들에게 많은 놀라움들. 일단 미디어 데이인 날 이 네. 로봇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제스처를 하면서 이제 양산형 로봇한테 보여주고 막 이랬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단은 원격 조정이나 원격 제어로 지금 명시는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AP나 이런 언론에서 보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격으로 좀 이제 라이브의 데모를 좀 원격으로 한 거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부스에서 공장 시연을 했었던 게 있거든요. 네. 그거 같은 경우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있는 담당자한테 이게 뭐라고 있었냐면 이 아틀라스가 실제로 뭐 예를 들면은 그 자동차 부품 중에 하나로 보이더라고요. 그거를 왼쪽 오른쪽에서 들어서 딱 네. 움직여서 왼쪽에 갖다 놓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로봇의 특징이 아시겠지만 이제 영상으로 많이 보셨겠지만 앞뒤가 없고 모든 관절이 360도로 돌아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어떤 무거운 걸 짚고 이걸 다시 오른쪽으로 해서 내리려면은 몸을 돌려도 완전히 180 이게 180도 안 돌아가게 약간의 다리를 움직이거나 네. 좀 더 비효율적인 움직임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 로봇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자리에서 딱 짚고 관절이 다 360도로 아. 몸통이 돌아가 버려요. 쉽게 말해서. 예. 몸통이 돌아가서 이렇게 딱 놓으니까 아주 좁은 데서도 효율적으로 움직임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움직임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한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계자한테 질문을 했더니 이거는 실제로 사람이 행동 데이터를 모아서 얘한테 학습을 시켜준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기본적인 움직임들이 이미 다 학습이 돼 있는 상황에서 네.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 맞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VR 기기를 끼고 연구자는 한 5시간 정도 학습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5시간 정도 학습을 시켰더니 실제로 이제 그 동작을 하고요. 그리고 현지에서 또 시연을 가보면 그 동작을 하는 동안에도 그 옆에서 어떤 사람이 VR 기기 끼고 있어요. 그래서 네. 왜 끼고 있나 봤더니 로봇이 100% 똑같이 동작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류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 오류가 날 때 딱 그 VR 기기 낀 사람이 한번 행동을 해줘서 아.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쌓아올리는 방식인데요. 뭐 지금 이제 5시간 만에 됐다고 그럼 공장에서 5시간 만에 되나? 이건 아니고 네. 이제 물어봤더니 이거는 이제 단순 작업이지만 만약에 이게 공정이 여러 개가 합쳐지면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더라도 공장이라고 하는 딱 한정된 공간에서 조이스틱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 며칠 정도 사람이 학습을 하면 특정 작업들은 할 수 있게는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움직임 부분에서는 확실한 우위를 이번에 보여준 것 같은데 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머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 현대차가 구글 딥마인드하고 뭔가 제휴맺는 것 같은 뭐랄까요 그 발표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그런 맥락에서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게 제가 볼 때는 이번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발표의 제일 핵심이었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글의 제미나이죠. 그리고 딥마인드와 이제 같이 제휴를 하니까 실은 그 말씀드렸던 그 구글 딥마인드 같은 경우는 이미 그 VLA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비전 랭귀지 액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사람이 예를 들면 로봇한테
뭐 이런 걸 시켜요. 저 초록색이랑 파란색이 있는 상태에서 너가 조금 더 강렬한 색깔을 골라봐.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가 강렬한 색이라고 하면 빨간색이라고 생각을 하고 로봇이 실제로 빨간색 버튼을 누르는 이런 연구들을 계속 이제 구글 딥마인드에서 해왔어요. 근데 이제 몸이 없잖아요. 예. 근데 그 상황에서 현대 이번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몸이 아주 잘 나온 거예요. 네. 왜 잘 나왔느냐? 일단은 정말로 제가 현장에서 보면은 느낀 게 이 녀석은 관절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상당히 부드러워서 이 중국 로봇하고 비교를 하자면 이 모니터 해상도가 네. 게임할 때 보면 해상도가 낮으면 좀 끊기는데 네. 해상도가 높은 모니터를 쓰면 되게 부드럽거든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로봇이 약간 삐걱삐걱거리면 얘는 부들부들한 느낌이었고 그 상황에서 이 뇌를 채울 수 있는 녀석이 없었는데 이 뇌를 이제 구글 딥마인드가 해준다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놀라움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중국 회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트너십을 상당히 많이 찾거나 이 뇌를 키우는 쪽에 좀 집중하는 모습들도 최근에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뭐 두 발로 서 있는 것도 쉬운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로봇 관련한 전문가들이 또 주목하는 부분이 손 기술이 얼마나 맞아요. 정교한지 이거 많이들 뭐 보더라고요. 네, 이번에 맞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집중을 하는 거예요. 네. 일을 할 때 예를 들면은 물구나무 서기가 중요할까, 가위 자르기가 중요할까라고 생각하면 가위 자르기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큰 동작 같은 경우는 관절 균형 제어만 잘하면 되지만 정밀 손가락 자르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손가락, 그리퍼 힘, 토크 이런 게 중요한데 왜 또 이게 어렵냐면 이 손도 우리 몸이 참 대단한 건데요. 우리는 관절을 이렇게 하나하나 움직일 때 네. 관절에서 이렇게 근육이랑 여기에 있는 뭐 우리 몸에 있는 윤활제나 약간 연골뼈 같은 걸로 잘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이 관절 하나하나가 로봇이 움직이려면 여기에 모터를 하나씩 넣어야 돼요. 아. 근데 이 모터 사이즈가 사람 손보다 작으려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힘이나 이런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모터가 커지거나 그래서 손이 막 말도 안 되게 커지거나 아니면은 손은 작은데 굽히는 게 우리는 3번 이렇게 굽혀주면 한 번만 굽히게 하거나 네. 이런 식의 트레이드 오프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 손이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최근에는 오히려 로봇 몸보다 손 자체가 비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손 연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좀 재밌었던 회사 중에 하나가 샤르파라는 회사가 실은 나왔었거든요. 예.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AI 로봇 스타트업인데 여기는 손동작만 하는데요. 손동작만. 네. 그런데 지금 시리즈 A를 1억 달러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야. 많이 받았죠. 이번에 되게 크게 이제 부스를 차렸는데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 우리가 말하는 바람개비 있잖아요. 예. 로봇 손으로 바람개비를 접는 걸 한다거나 네. 아주 이제 정교한 정교한 작업이죠. 거죠. 아니면 블랙잭을 하는 데모 이야. 카드를 이렇게 주는 이런 걸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탁구. 사람 탁구까지요? 탁구, 사람과 탁구를 직접 막 쳐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우리가 손 감각이 좋다라고는 얘기가 좀 나오게 됐는데요. 실제로 뭐 셀카를 찍어주는 것도 하면서 하는데 이건 이제 금액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해서서 가격을 좀 봐야 될 게 있고요. 우리나라의 위로보틱스라는 데에서 알렉스라는 로봇을 냈어요. 예. 이 알렉스라는 로봇은 또 다른 로봇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 로봇은 이제 손 방식을 좀 다르게 했는데 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로봇의 손은 여기다 이제 손가락에 모터를 넣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되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 우리나라 회사인데 어떤 생각을 한 거냐? 손에다가는 이제 그 모터를 안 넣고 이 팔 이두박근 우리 지금 이두박근 네. 이두박근에다가 케이블이랑 와이어를 넣어가지고 근육을 아주 단단하게 해준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뭐가 좋냐면 손을 딱 제가 악수를 해봤거든요. 네. 역구동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제가 로봇의 딱딱한 손하고 악수하는 느낌이 아니라 예. 그냥 사람하고 악수하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얘가 살살 잡으면 역으로 살살, 예. 세게 잡으면 세게 이런 힘 조절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또 이 회사는 또 새로운 방식으로 핸들을 풀어가는 네. 이런 방식도 하나 있었고요. 네.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회사가 우리나라 회사인데 이것도 만드로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예. 이 회사는 또 왜 흥미롭냐면 원래 이 회사는 로봇 손을 하던 회사가 아니라 의수를 하던 회사예요. 의수. 네. 네, 사람이 의수를 낄 때 손가락 한두 개에도 결국 모터를 만들다 보니까 이 회사는 뭘 했냐면 손 전체를 판매하는 것도 하지만 요 손가락 사이즈의
손마디만한 사이즈를 모터를 완전 일체화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이번에 봤더니 이탈리아 휴머노이드 기업 오버소닉하고 이 MOU를 체결을 해가지고 400대 분량의 로봇에 이 손에 들어가는 모터만 판매하는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손가락과 관련된 연구들이 전체적으로 또 다양한 방식으로 모터만 파는 방식으로 정말로 많이 발전되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양산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실험실에서 만드는 것과 대규모 양산하는 것은 기술이라든가 접근 방법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양산 부분에 대한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래서 이번에 현대차가 상당히 관심을 받았던 이유인데요. 냉정하게 정말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 수만 대를 제대로 양산할 수 있는 데들이 있을까? 그러면 거의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뭐 테슬라나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장에서 제대로 양산할 수 있는 모습 때문에 이번에 좀 관심을 받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로 현대차가 이 그들이 얘기한 대로 정말 일정대로 이걸 양산할 것이냐. 3만 대를 2030년까지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만 되면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고 예. 오히려 만약에 정말 그 정도가 된다면 뭐 이런 좀 상상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험실에서 한두 대 만들고 있던 로봇 회사들이 다 현대차에 가서 우리 것도로 만들어 주세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반도체에서 TSMC나 그렇네요. 삼성전자가 하는 일이거든요. 로봇의 파운드리네요. 네, 정말로 그런 파운드리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그래서 앞으로 진짜 2년 동안 현대차가 과연 어떤 길을 보여줄지가 되게 중요한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오늘 그 가져오신 원고가 거의 책 한 권 분량이거든요. CS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로봇이 아마 2026년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도 굉장히 핫할 것 같은데 네. 하나하나 천천히 소개도 많이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